안녕하십니까. 암스쿨TV의 전영조입니다. 지난번에는 표적요법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표적요법의 그 응용 연구 사례들을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2018년 4월 11일 날 발표된 글리백, 이 약명은 이마티닙입니다. 이 글리백이 백혈병 치료와 암 연구를 얼마만큼 바꿔 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어려운 어휘를 2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필라델피아 염색체인데요. 이것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백혈병 세포의 약 80%에서 나타나는 염색체의 이상으로 22번째 염색체의 일부가 결손되거나 혹은 전좌, 즉 자리 바꿈이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2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염색체 이름을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붙였습니다. 2번째는 ABL BCR 유전자라는 건데요. 이 9번 염색체의 ABL1 유전자와 22번 염색체의 BCR 유전자가 합쳐진 융합 유전자로서 이것이 생기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리기 쉽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과학자들은 DNA 자리 바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국립암연구소가 지원한 한 연구는 1년의 그 발견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일종의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향상시킨 기념비적 약물인 글리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발견은 또한 암 연구라는 분야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새로운 약물군의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의 변화가 과연 암을 유발할 수 있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원이었던 피터 노엘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종양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유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식 체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자리 바꿈, 즉 전좌가 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설을 뒷받침할 일관된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노엘 박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일종의 혈액암 환자의 암세포를 연구하면서 현미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늘 보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기본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능한 치료라고 해봤자 거칠고 외과적으로 몸에 칼을 대면서도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암은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엘 박사는 백혈병 세포의 염색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통틀어서 이 관심을 공유하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늘 허탕을 치곤 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그에게 데이비드 헝거포드 박사를 소개했고 그 당시 그는 필라델피아 폭스 체이스 암 센터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 헝거포드 박사는 자신의 졸업 논문을 위해서 염색체를 연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 노웰과 헝거포드 박사는 2명의 만성 골수성 암 환자의 암세포를 검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46번 염색체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짧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짧은 염색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아무런 단서도 갖지 못했지만 유전자의 변화는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작은 염색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흔한 특징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같은 병에 걸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채취한 백혈병 세포를 열심히 검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7명이나 더 같은 비정상 염색체를 가진 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작은 염색체는 나중에 노웰과 헝거포드 박사가 염색체를 발견한 곳인 필라델피아시를 본따서 그 이름을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만성 골수성 환자의 95%가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DNA 연구 기술이 향상된 1970년대에 와서야 연구자들은 2개의 염색체가 부서져서 그 조각들이 자리 바꿈을 할 때에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 뒤에 노라 하이스트캄프 박사가, 이분은 그 당시에 국립암연구소 연구위원이었는데, 또 그녀의 동료들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형성이 될 때 정상적으로 분리된 2개의 유전자가 서로 융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퓨전 유전자라고 부르는 하이브리드, 즉 교배종이 BCR-ABL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오웬 위테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나중에 BCR-ABL이 혈액에서 만들어지면 이것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9번 염색체의 일부와 22번 염색체의 부분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BCR-ABL 퓨전 유전자 혹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단일 돌연변이를 만드는 하나의 자리 바꿈으로 인하여 발병이 되는 것입니다. 국립암연구소가 부분적으로 지원한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와 BCR-ABL의 발견은 처음으로 유전자의 자리 바꿈이 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리백이 이 백혈병을 표적으로 삼는 이 치료법인 이 글리백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오리건 건강 및 과학대학의 브라이언 드루크 박사는 화학요법과는 달리 암세포는 죽이되 건강한 세포는 그대로 살려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법을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드루크 박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BCR-ABL을 차단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는 건강한 세포는 BCR-ABL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들은 그런 치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제약회사의 약물 발견 그룹을 이끌었던 니콜라스 라이든 박사와 공동으로 드루크 박사는 방대한 양의 혼합물의 시험을 통하여 BCR-ABL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약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들이 연구하던 어떤 다른 약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STI 5711로 571로 명명이 되었다가 나중에 글리백으로 개명한 이 약은 BCR-ABL 퓨전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에 드루크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국립암연구소가 부분적으로의 후원을 한 일상 임상 시험에서 글리백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초기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대부분의 암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로부터 5년 후에도 이 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98%가 아직도 관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2009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리백은 그저 너무 효과가 좋아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한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상에서 일어나 댄스와 하이킹, 요가를 하고 있다. 약의 효과는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후속 임상시험에서는 더 큰 규모의 환자 그룹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표준 치료에 비해 글리백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부작용의 유발은 훨씬 적었습니다. 2001년에 식약청은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갖고 있는 이런 뜻이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용으로 글리백을 정식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2년 정도 글리백 치료를 한 후에 관해 상태로 있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일부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상 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글리백의 발견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 결과를 바꾸는 것은 물론 특정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디자인한 표적요법이라 불리는 항암제들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표적요법은 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크게 변화시켰고 개인의 암세포에 있는 독특한 유전자 변화에 맞춘 맞춤형 치료라는 정밀의학 접근법을 키워냈습니다.